괴롭힘 당했어도 점점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예, 같이 함께 살던 친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9월에 이뤄진 일인데요. 경남에 있는 한 지역에서 원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 사이로 이 피고인이 지내던 이 방에 피해자가 자신이 돈을 절반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 숨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이 피고인, 이 방을 제공해준 피고인을 때리거나 이 부모에 빗댄 욕설을 하는 등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라고 하고요. 한 4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피고인이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속적인 괴롭힘,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죠. 일단 이 피고인은 이 같이 동거하는 친구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면서 이런 일이 멈춰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나랑 같이 있는 피해자를 살해할 거야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식당에서 흉기를 하나 훔쳐서 그래서 본인 장롱 위에 딱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논 상황에서 이제 이 피해자가 있었던 사고 당일 작년 이제 9월 7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가달라. 집에서 나가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최후 통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남성은 뭐 레슬링을 하자면서 지속적으로 또 이제 괴롭히기 위한 어찌 보면 레슬링을 하자고요? 그런 약간 핑계식으로 괴롭히면서 또 폭행을 했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피고인의 부모를 빗댄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피고인 장롱에 숨겨놓았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수차례 찔러서 숨지게 한 거죠. 예. 진짜 이 부모를 욕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진짜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인을 했다는 게 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이 좀 눈길이 가는 건 피해자, 어떤 폭력의 피해자였던 사람이 이날만큼은 가해자가 됐다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 이렇게 34kg 돼서 이제 사망한 그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가해자가 끝까지 가해자로 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주거를 같이 이제 그 공간을 공유하는 뭐 고교 동창이라든가 또는 뭐 대학 동기라든가 이 선행 인간관계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둘이가 합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서열일 같은 것이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괴롭힘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가해를 했던 쭉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왔던 바로 이 사람이 사전에 신고를 했었더라면, 네, 또는 그렇죠. 신고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논의를 했었더라면 그러면은 뭔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그 흉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순간적인 심풀이는 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본인은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이것도 현대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의논할 상대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살인죄죠.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렇게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만큼 정말 많이 괴롭혔다 하더라도 그게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만한 살인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건 너무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럼에도 15년을 선고했는 거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수사기관에 미리 자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15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지금 자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피고인의 표정이 이 선고가 나올 때 뭐 표정이 되게 담담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가 됐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했는데, 자,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검찰은 아니 그래도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이런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정이 너무 가만히 안 되고 형량이 너무 높다, 이렇게 양쪽 다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쪽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대로 징역 15년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형사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적 복수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적 복수가 용인이 되면 다시 원시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 교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니 이 사람을 내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는 그 선례를 보여주는 그런 판결인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금 최근에 우리 형량 낮았던 사건들 쭉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높지 않나? 지금 안 그래도 그 말씀하세요. 뭐 이럴 때는 또 왜 이렇게 높게 때리냐 이러면서. 근데 어쨌건 이게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했다라는 점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징역 15년은 물론 시청자분들께서 좀 과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